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이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르게 됩니다. 뚝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게 되고 뚝이 터지면 또다시 흐르고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물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성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부터는 그 평화적 민족 통일론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훌로 선생님의 민족 통일론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산 최성정 선생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로 서정기 전 성균 관장이신 우리 훌로 선생님께서는 네. 저희 은사님이시죠. 네. 그때 당시에 30대 성균 관장으로 계실 때 네. 이 통일론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잊혀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 네. 이 지금 세계가 네.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글을 참고로 해서 세계 평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민족 통일론이 재조명되기를 앙망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훌로 서정기 관장께서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출생으로 11살 때부터 여순 반란군을 진압하시던 그 서용자 석자 네. 서정기 선생 부친이십니다. 네. 그때 당시에 토벌하시면서 전사를 하셨어요. 1년 후에 모친마저 자진하시는 애절함을 감내하면서 조부모와 숙부모의 양육으로 성장하게 되어 1960년 성균관 대학교 동양철학과에 입학하시면서부터 학생혁명의 선두에 서서 시위하시다가 옥고를 2번이나 치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1961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성균관대학교 조직위원장으로 남북 학생회담을 열기로 하는 결의에 동참을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1993년 56세 때 김영삼 정권 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종교분과 상임위원이 되어 남북 동질성 회복을 역설하시고 1994년 57세 때 남북 통일 기원 인간띠 잊기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되어 율곡 선생의 이기묘함 논리로 통일할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참가했습니다. 인간띠 잊기 대회. 네. 인간띠 잊기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전부 모아서 잡고 네. 이렇게 그 운집해 가지고 네. 대회를 하는 거죠. 평화론을 네. 가지고. 네. 어디서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 파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파주에서. 파주에서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렇게 인간지 있기를 네, 이렇게 네. 통일로 부근에서 네. 했습니다. 네. 2001년 최창규 성균 관장으로부터
삼경역주 성균 훌로상을 이때 받았습니다. 이게 훌로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네. 예, 훌로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드문 공로가 있는 분에게 주는 것인데 네. 이것은 어느 때에 훌로라는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요수 우탕 문무주공 네. 주공 시절에 그 네. 성왕이 나이가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임금이 되었는데 자기 형님의 아들이죠. 성왕이 네. 주공의 형님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형님 아들이 어리니까 그 아주 정치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숙부인 주공께서 자기 아들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이 매를 때려가면서 네. 꾸지람을 해가면서 그렇게 직접 왕에게는 못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훈육을 해가지고 네. 임금을 아주 이 어질게 정치를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공이 이 성인의 반열에는 못 올랐습니다만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네. 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꿈에라도 한번 그 주공을 만나 뵙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주공이 그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성왕인 조카를 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도덕 정치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왕이 이 숙부에게 내린 이게 공리입니다. 훌로. 네. 그 훌로라는 그 명칭이 바로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창규 관장께서 이것을 얘기해서 또 서경에서 네. 이걸 보시고서 이만한 자격이 있다 이분에게는 내릴 만한 네. 그래가지고 이 훌로라는 이 아호를 지어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2007년 70세까지 저서 47권을 간행하시고 70종심 기념 민중유교 논총을 그때 당시에 받으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올렸죠. 네. 그래가지고 1990년 2월에 간행된 민중유교 사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류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전통 유교 사상 가운데서 추출하여 새롭게 체계를 세우면서 이것을 민중유교라고 이름 붙이는 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민중유교는 유교를 민중화하여 부흥의 길을 모색하며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찾는 지혜를 유교의 진리에서 깨닫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중유교인은 스스로 구시대의 봉건적 권위주의를 타파함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종속적 지식인이 함몰하기 쉬운 안일한 속성을 극복하여 인본주의의 인도주의, 인문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서 새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덕 부흥 대강연회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20세기 유교의 21세기입니다. 네. 21세기 유교의 사회 윤리는 인간의 무한한 자유 속에서 전체의 평등을 이룩하고 전체의 이념과 목적을 모두 같이 추구하면서도 조직 구성원 각자의 분수에 알맞게 사업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인즉 법적인 자유와 평등을 멀리 뛰어넘어 예절의 자유와 평등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담보한다라고 유교신보에 게재하고 거듭 예절 부흥으로 새 시대를 열자라고 주창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양주 쌍전주의를 주창하셨어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의 인간의 기본 관계는 직접적인 단순한 관계입니다. 이 기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양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주란 이 종속 관계가 아니고 네. 부자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의 주인과 아래 주인.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년식과 혼인식은 아버지가 주관하고 장례식과 제사는 그 아들이 주관하며 정치는 임금이 주재하고 행정은 신하가 주관하며 집안일은 아내가 주관하고 바깥일은 남편이 주관하며 역사와 전통은 어른이 주관하고 현실과 사업은 젊은이가 주관하며 예절과 행사는 벗이 서로 주관하여 모두 주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람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예?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그렇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예. 최선을 다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자기 것 같아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는 네.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름값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양주쌍전이라는 노래도 만들지 그렇습니다. 않으셨나요?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 가서 네. 공동 분수주의를 또 역설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민민주주의, 대동 공화정치, 공동 분수 사회로 이게 건설이 되면은 네. 이 복지 낙원이 건설되고 도덕 문명이 부흥되고 천하 대통 계승지 민중유교 이념이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지는 단군기원 4330년 네. 12월 27일 날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서정자 기자라고 네.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의 단순한 관계에서는 삼강오륜만 가지고도 안락한 삶을 보장하였지만 인간의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복합 사회가 형성되면 그 행동 원리가 간단하지만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왜 삼강오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왜 오륜 삼강이라고 하셨는지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륜 삼강은 오륜은 그 오래 전부터 네. 요순 우탕 문무주공 그런 그 태평성대 시절부터 오륜은 있어 왔고 네. 삼강은 그 이후에 송대에 와서 만들어졌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대성을 지금 그 후대에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륜 삼강이라고 네. 먼저와 나중을 이렇게 확연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층 구조와 상층 구조가 겹치게 되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맞물리게 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속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비단 공간과 시간의 범위만 넓어지고 길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사업도 다양해져서 정치, 교육, 경제, 군사, 외교, 법무 등등 많은 전문 분야가 생긴 까닭에 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복합 사회가 형성되어 각 분야마다 체제와 상황에 알맞는 행동 원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은 이러한 복합 사회의 윤리로 이미 공동 분수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내가 말한 공동 분수주의는 전체의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분수주의를 설명한 거예요. 네, 네. 이 공동 분수주의는 전체의 공동 목표와 이념은 동일하되 조직 객체의 사업과 방법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주의 사상들은 이념과 목표가 같은 집단을 그 구성원 개개인까지도 모두 사업과 방법을 똑같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것은 자연 변화의 음과 양의 기능을 망각한 논리이고 인간 재능의 천차만별을 무시한 이론이며 사업의 전문성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이제 지식과 사랑과 용기를 갖춘 자율자치의 다양한 복합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화합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양하는 활기찬 사회 기풍을 조성하려면 고정불변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동분수주의의 상생의 철학과 공영의 사상으로 윤리를 개발해서 개인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 세계윤리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며 일할 때는 부지런히 힘쓰고 놀 때는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활기찬 삶을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세계 평화론을 요약하며 말하자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의 평등, 인권의 존중, 인간의 자유, 민중의 해방과 같은 인류애를 발휘해야 되고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법과 제도를 엄수하고 발전적 세계 사관과 같은 진취적인 세계 정신이 있어서 천하의 걱정은 가장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가장 나중에 즐기는 천하 경영 의식이 투철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두 진보주의적 가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선생님의 조금 전에 민중 유교 논총 네. 70 종심 때 네, 네. 봉정했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편수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제가 이 글을 다 읽으신 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 아,
그때도 그렇게 큰 세계관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활동을 하시고 성균관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다가 뭐 그렇게 일찍 제자들을 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제 그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외국에 있는 그 지인 우리 이민간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막 위태롭고 조마조마하고 막 불안불안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예. 그런데 진작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신다고 놀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접하면서 그래 정말 내 가정, 내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도 지금 얼마나 어수선스러워요. 그죠?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갈무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교육들이 계속 이제 좀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혼탁해지고 이러는 거는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민족 통일로를 네. 지금 하고 있는 원인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이 유학은 인류의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류의 광명. 네. 그러니까 유학에는 그 다른 종교와는 달리 전부 다 삶에 대한 철학입니다. 네. 삶에. 네. 예. 생활 그래서- 철학이라고 예, 네, 그렇죠. 하잖아요. 생활 네. 철학이죠. 네. 그래서 삶에 대한 전체가 천하의 만물 만사에 관한 그 철학이 여기에 유학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세계관을 천하의 모든 만물 만사에 접할 수 있는 이 글을 전부 다 섭렵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아까 그 사회자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명히 이분은 이 한 시대에 네. 획을 긋고 가신 분이세요. 네, 네. 왜냐하면 유학의 그 진수를 갖다가 전부 그 48권이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네. 그 속에 그 천하 만물 만사를 접할 수 있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네. 그를 전부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을 뽑아가지고 세계 평화론을 지금 제시했잖아요. 네. 이 선생님은 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태어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두뇌가 명석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쭉 이렇게 선생님은 그 태어나신 곳에서부터 네. 어려서부터 학문에 심취하셨던 그대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께서 오서오경을 전부 역주해 가지고 48권이라는 책을 전무후무하게 네.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간추려서 유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광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천하
만물 만사를 접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네. 더구나 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네. 복진학원을 건설해 가지고 네. 그런 글을 전부 이렇게 인류가 편히 살 수 있게 발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생님의 글이 이게 세계에 전파되어서 좋은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가 이 글을 지금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균관에서 그 관장님 시절에 예. 그 등치도 크셨잖아요. 키도 크시고. 예, 아주 장대하신. 네, 네. 아주 정말 키도 크시고 그 노란색 그 뭐 도포를 입으시고 유건을 쓴 그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눈에가 선하거든요, 지금도. 예. 예, 그래서 참 스승님이 오래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같이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글을 접하면서 이제 한동안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도 드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가시기는 했지만 네, 이분 글이 세계 만방에 그 선포되어 가지고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유학은 윤리 도덕이라는 인간의 근본 사상이 네,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이 분명히 싹이 틔워집니다. 네, 싹이 틔워지면 거기서 그 지엽이 무성해 가지고 또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충실한 열매가 열리리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싹을 좋은 새싹을 평화적인 네, 또 아름다운 세계 네, 그 싹을 틔우려고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유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네, 아주 아름답게 네,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 생활 철학이기 때문에 네, 유학에 꼭 좀 그 마음을 좀 열어 가지고 네, 공부를 좀 하시면서 네, 우리가 같이 공생공양하는 네, 그런 바람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다 보석 같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